그 디지털 헬스케어가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향후 이제 10년, 100년 후에 미래 의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병원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진단이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뭐 마이크로 로봇 서저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100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지금 요새 AI의 발전 속도 보면은 솔직히 1년, 2년 후에는 초지능이 나온다고 해요. 물론 SF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특히 그 스타트랙 같은 경우는 트라이코더라고 들고 다니거든요. 트라이코더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스캔만 하면은 모든 질병의 진단이 나와요. 맞아. 근데 그런 기능들이 이제 집에서 구현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는 뭐 좋든 싫든 이제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디지털 헬스케어잖아요.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맞닿는 게 뭐냐면 어쨌든 나의 개인 정보, 특히 건강, 바이오 정보가 어딘가에 데이터화가 돼서 이게 쌓이고 있다. 그것에 대한 약간의 찝찝함, 심리적인 위축 이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사실 저희가 전에 한번 그 데이터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개인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특히 건강 관련 정보들은 개인에게 너무나 민감한 정보라 그래서 저희 건강 검진 데이터도 집으로 올 때는 이렇게 다 각자만 볼 수 있도록 그렇죠, 해서 맞아요. 오잖아요. 많은 대기업들이 이 정보를 정말 가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의학 산업이야말로 가장 거대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개인이 어떤 병이 있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기업들이 안다면 맞춤형으로 벌어낼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든 얻고 싶어 하는데 캐나다의 토론토라는 도시가 있는데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거기를 시범 케이스로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민들이 자신들의 모든 정보를 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망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개개인이 움직이는 정보를 다 달라 그랬거든요. 움직이는 정보를 다. 그거 주기 싫지. 그건 통제고 그거를 독재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자 결국은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이제는 그 도시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스마트 시티 안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기기, 뭐 스마트 지금 헬스케어 이런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개인 정보가 보완이 될지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게 아마 이 분야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스마트 변기가 만약에 이제 상용화가 돼서 내 가정에 설치를 했어. 그럼 얘는 외부에 그 연결 없이 그냥 나만 계속 사용하는 그렇게는 만들 수가 없는 근데 건가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진단을 하려면 네.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게 건강한 상태다라는 걸 알려면 아마도 AI가 이거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내 데이터만 쌓으라 근데 이거지. 내 데이터만 쌓는 걸로는 이게 정상 상태인지를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계 세팅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값이 있어야 된다. 아니 나 진짜 홍진경 똥 사진 인터넷에서 돌면 난 돌아버릴 것 같아. 돌아버려.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나 힘들어. 홍진경변 해가지고 싫어 힘들죠. 싫어. 예. 변도 길다 뭐 이런 얘기 댓글에 써 있고 이러면 나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엔 제 데이터만 가지고 하겠지만 좀 지나면은 꼭 그런 거 뜨잖아요.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를 맞아. 원하신다면 나 그게 싫어. 그러면 데이터를 달라고 이제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다들 망설이게 되는데 맞아. 다 뭔가 기다란 이제 뭔가 설명서가 나와요 쭉. 근데 그거 읽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읽어봐야지만 이제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읽어봐도 모를 수 있지만. 야 이거 데이터 축적하는 과정도 그렇고 너무 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스마트 변기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꼭 맞닥뜨리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랑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래요. 굉장히 많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소변 분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기능이 가능하냐면요. 임신 진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임신 진단이 어떤 가족들한테는 행복일 수 있지만 어떤 가족들한테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저희 스마트 변기를 쓰시다가 갑자기 임신 수치가 40주가 안 됐는데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중절을 하셨거나 아니면 유산을 하셨거나 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 정보를 과연 남편한테도 정보를 쉐어를 할 수 있는지 마약 검사 같은 경우도 또 나와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시약으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들 시약지로 소변에서 아, 그러니까 마약 기능 나오는 세팅을 거. 해놓으면 그런 것도 그렇죠. 다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쉐어할 수 있는지가 가장 문제고요. 그 사실 이런 것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내가 어저께 늦게 왔는데 사실 회식 때문에 늦은 건데 거짓말 했어요. 나 어제 늦게까지 일했다. 네. 그 부인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잤는데 소변에서 알코올이 다량으로 나왔어. 혈중 알코올 막 0.15. 그 남편에게 해장국을 끓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또 부부간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네. 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전제품으로 될 것인가, 의료기기가 될 것인가는 또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요. 네. 가족끼리도 내 몸무게 공유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데 심지어 다른 것들을 같이 공유한다는 게 조금 넘어야 될 산들이 많네요. 예,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이거예요. 화장실을 써서 어떠한 유익한 정보를 드릴 것인가가 되게 명확해야 되고요. 과연 이 화장실을 썼을 때 어떤 해로움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고서야 저희는 절대로 이거를 제품을 낼 수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센서가 있고 뭐 스트릿이 나오고 요 사진 보여주셨을 때는 거의 다 왔구나. 이제 조만간 이거 우리 집 안방에도 설치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많네요. 네. 스마트 변기뿐만 아니고 디지털 헬스 전반에 그런 문제가 다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빅브라더 같거든요. 솔직히 조지 오웰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그냥 건강 정보만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과연 그 빅브라더를 저희는 수용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죠. 네, 근데 모든 것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고 그걸 따져보면서 얻는 게 더 많다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사람 진짜 오래 살고 봐야 할 게 박수민 교수님이 결국 변기 연구로 상을 받으셨다면서요? 상 받으셨어요? 이 작년에 제가 뵙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무슨 상? 무려 노벨상에 버금가진 않지만 뭐야? 뭐야? 아, 버금가지 않아요? 버금가지 않지만 같은 이름이 들어있는 이그 노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Winner is from South Korea and the USA. The Public Health Prize is awarded to Sungmin Park. 네, 이그 노벨상? 이것도 쉽지 않은 아 이그 상이고. 노벨상 무슨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그 노벨상 뭐 이런 거야 뭐야? 이거.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그노블하고, 그러니까 노블하지 않다는 거니까 불명예스럽다 이런 건데, 불명예스럽다 하고 플러스 노벨상을 합쳐서 이그 노벨상이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 패러디라고 할 수 있는데, 1991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있는 한 잡지, 과학 잡지사에서 뭔가 재밌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 거고요. 이게 근데 막 엉터리는 아닌 것이, 일단 그 분명히 과학 논문으로 나와야 돼요. 출판이 된 논문들 가운데서 굉장히 재밌고 하지만 너무너무 엉뚱하고 그래서 기발하고. 이거를 그런 기발한 것들에 이제 상을 주는 이제 건데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어떤 과학자들의 유머예요. 근데 노벨상은 받으면 그 이거 좀 주잖아요. 상금. 상금 있죠. 이그 노벨상은 상금 없어요? 아, 상금이 있습니다. 얼마요? 지금 상금이 10조 달러를 에? 10조 달러. 예. 아니 장난치지 마시고요. 10조 달러면 정말로 받았습니다. 10조 달러. 이상한 그때 분이네. 보여주셨는데 저. 네, 보여드렸죠. 예. 10조 달러. 10조 달러? 네. 10조 달러가 얼마예요? 그 지갑에 넣고 오셨더라고요 지난번에. 네, 지갑에 넣고 왔다가 저희 아들이 한번 찍기도 했고요. 예. 한번.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지금 내가 못 따라가는 건지 10조 달러 10조 달러 있으신 10조 달러는 분이 맞아요. 자기 합수표로 받았어요 그거를? Here's your $10 trillion bill. 요게 이제 미국 달러면 되게 좋았을 건데 미국 달러는 아니고 짐바브웨 달러입니다. 짐바브웨 달러. 예. 짐바브웨 달러로 짐바브웨 10조 달러. 달러면 얼마예요? 미국화 정도로 한 4달러 정도 됩니다. 네, 4달러. 네. 바나나 막 9천만 원 막 이렇거든요. 4달러. 네, 4달러. 예. 원래는 그걸 어떻게든 구해서 보내줬는데 요번에는 PDF 파일로 보내서 저보고 칼라로 프린트해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출력. 네, 알아서 출력하라고. 그냥 보내주지도 않고. 종이도 예. 안 주고. 네, 종이도 안 주고. 그것마저도 유머네. 약간의 유쾌한 유머로 그쵸. 이제 하는 예. 거죠. 네. 근데 상금 같은 경우는 4달러밖에 안 되긴 하지만 네. 1년 동안 한 9천 건 넘는 연구가 접수가 되고 한 10개 정도만 수상이 되니까 아 되게 치열하군요. 치열하죠. 경쟁률이 치열하네요. 예, 예. 그럼 이그 노벨상도 다 이과한테만 주는 거예요? 문과한테는 안 줘요? 문과도 많이 받습니다. 아 이그 노벨상이요? 네, 심리학 쪽에서는 종종 이그노벨상 받는데 재밌는 연구들도 또 뭔가 많습니다. 재밌고 기발해야겠네요. 네네. 재밌었던 건 2020년에
눈썹 모양으로 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진짜? 나 근데 그건 맞을 것 같아, 왠지. 그래? 눈썹이 가깝고 네. 눈썹이 진하고 위아래 두께가 두껍고 그다음에 눈썹이 좀 촘촘한 수치 많은 거. 네. 요럴수록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다. 그 사진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평가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들을 검사를 했어요.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니까 눈썹 모양이랑 그 사람의 성향이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 거 생각을 해내는 것 자체가 기발한 거죠. 아니, 재밌는 게 상 받은 것 중에 그것도 있어요. 고추냉이 알람. 좀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제 냄새로 다 깨우는 건데 여러 가지를 테스트했는데 고추냉이가 확실히 빨리 깬다. 예. 근데 이 재밌다. 이그 노벨상 핵심이 뭐냐면은 첫째 일단 웃겨라. 둘째 첫째가 웃기는 거예요? 네, 첫째가 웃겨라. 둘째 그리고 생각해라. 그래서 고추냉이 알람은 처음에 들으면 너무 웃긴데 생각해 보면은 그 청각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는 위급 상황을 알리는데 소리가 작동을 못 해요. 그때 고추냉이를 통해서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거죠. 좋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생각하게 하는 재밌지만 그런 연구들이 또 많습니다. 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모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최근에 수상을 하신 분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제 앉아서 깨끗하게 의자처럼 편하게 볼일을 볼 수 있는 이 수세식 변기는 그건 누가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거 만든 분이 의외로 문과세요. 그래요? 작가이시고 이거 봐. 번역하시고 이런 분인데 문과가 이래. 희한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1500년대 말 정도에 엘리자베스 1세의 조신이라고 하는데 그때 조신은 뭔가 관직이라기보다는 가신인데 왕의 집에 드나드는 가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장난을 했냐면 이탈리아 시인의 시 중에 약간 음탕한 시 같은 걸 좀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궁에서 이렇게 돌린 거죠. 그래서 발각돼가지고 너는 이제 오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냥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시 전체를 번역할 때까지 오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영원히 오지 마라는 의미랑 왜요? 비슷한데 어려웠대요. 그거 전부 다 번역하기가. 이분이 그 번역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자기 영지에서 이 수세식 화장실을 개발을 했대요. 처음 개발한 형태는 직선으로 떨어진 형태인데 좌식이 있고 그리고 레버가 달려 있고 위에 물탱크가 있고 그래서 물탱크에서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중에도 설치를 했대요. 근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 내 변을 굳이 내가 안 치우니까 그렇게 오토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변기의 필요성을 잘 여왕은 못 느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임금들도 매화틀이라고 맞아. 해가지고. 찍어 먹어보고 막 그랬잖아요. 네. 모두가 그거 네.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 왕이 스마트 어떻게 변기가 변하는 있는 거죠. 옆에. 그 우리가 수세식 변기를 참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 만약 화장실이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모여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사실 이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단계는 그 냄새가 문제거든요. 그냥 집에 있으면 이게 항상 상시로 냄새를 풍길 테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이 U자 트랩, 이 트랩이라는 것이 이 화장실만이 아니라 그 하수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더러운 것들을 버렸을 때 버려서 그냥 가는 건 좋은데 냄새가 나기 때문에 버릴 수는 있지만 냄새를 나지 않는 어떤 이런 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였죠. 바로 U자형 트랩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마 그 여러분 집에 있는 세면기를 보시면 밑에 이렇게 관이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U자로 되어 있는 걸 보실 텐데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물이 흘렀을 때 물이 항상 일정 부분 U자 부분에 고여 있기 때문에 냄새는 못 올라오고 네. 하지만 더러운 물은 빠지게 되는 구조인데 이것이 이제 화장실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세식 변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이런 간단한 장치인 것 같지만 이게 아니었다면 현재 우리의 이 현대 문명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디슨 이름만 기억할 게 아니야. 제 이런 생각도 거 그래요. 유자 만든 분 맞아요. 이름도 같이 그런 분들이 기억해 정말 줘야 중요한 돼. 분들이죠. 아니 근데 U자 트랩이 무슨 뭐 대단한 장치가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과학의 그런 뭐 중력이라든가 뭐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구조를 바꿔놓은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자를 보니까 우리가 쉽지. 그렇지. 보기 전에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 U자 트랩하고 변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오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에 대한 얘기잖아요. 흘려보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그게 제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런던에서 아주 잘 보여줬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레이 스팅크라는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템즈강에다가 오물을 버리는 거예요. 뭐 사실 런던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악취가 장난 네. 아니었겠다. 그러니까 먹는 물이랑 버리는 물이랑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어떻게 왜 그랬어? 1858년에 그레이 스팅크가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진짜 큰 문제구나. 그럼요. 그래서 런던시에서 이거는 그대로 둬선 안 되겠다. 그래서 엔지니어 한 명을 고용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조셉 바잘젯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그때 하수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예. 큰일 했네. 하수도. 오물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따로 만들어준 거죠. 지금 기준으로 한 4천억 정도가 투입됐고 그때는 벽돌을 쌓았어야 됐거든요. 벽돌 개수가 3억 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작업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수도를 새로 만든 덕분에 템즈강의 오물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런던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하는. 하수도 만들어가지고 네, 하수도 깨끗하니까. 네. 그래서 그 전근대 시대에 쓰인 그 글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숲을 막 이제 헤매고 다니다가 도시가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이유가 냄새가 난대요. 도시가 풍기는 악취가 멀리까지 퍼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 냄새를 맡으면 저기 파리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수 장치 이런 것이 없던 시대에는 온 세상이 냄새로 악취로 가득한 세상이었던 거죠. 아마 우리 돌아가면 아마 못 살 거예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머리가 그렇죠. 아팠겠다. 머리가 두통 올 것 같아요. 진짜 요즘은 웬만한 뭐 사물과 장소 앞에 다 이제 스마트라는 단어를 붙이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교수님 덕분에 변기 앞에도 저희가 스마트라는 말을 붙여봅니다. 가설을 좀 증명을 해볼까요? 가설이 뭐였죠? 확인해 보죠. 건강검진 매일 집에서 받는다. 가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건강검진 매일 집에서 받는다. 저는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걸 향해 가고 있고 우리를 자세히 알면 알수록 더 정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아는 게 중요하고 이걸 모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완전히 특화돼서 개인화된 뭐 온디바이스 AI처럼 어디도 나갈 수 없는 딱 로컬 데이터로만 활용되느냐 아니면은 결국은 해결해야 될 거는 미래에는 뭐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암호화가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보안이 정말 강력해진다면은 굉장히 일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그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있을 때 누가 혜택을 받게 할 건가? 그리고 이게 공공성을 강화할 건가 아니면 돈을 버는 사람들의 입장을 더 생각할 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산업 현장에 사용한다면 우리가 그 과로사하는 것 같은 경우에 이거 과로사인지 아닌지 입증하기 사실 어려운데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모두가 가지고 있다면 사실 입증이 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될 거냐 아니면 부자들이 더 오래 사는 방식으로 사용이 될 거냐 이런 문제는 뭐 천지차이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그 방향에 따라서 전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과연 기업과 권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신뢰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나 여러 정치를 주도하는 여러 국가나 이런 곳들을 우리의 모든 걸 맡길 만큼의 상황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이렇게 섣불리 개인정보를 주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